그동안 조정줬던 유리기판 관련주, 이제는 엔비디아까지 이 유리기판 기술에 주목하면서요, 오늘 장에서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2025년도 35조 규모의 시장이 기대되는 유리기판 관련 수혜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의 주화리그 1위 기업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쌤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원래 준비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 로봇 관련주와 함께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꿈틀꿈틀 반등세가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어서 중간 리뷰 성격 겸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제가 기존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올려드린 영상들 꽤 많습니다. 조회수 빵빵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조회수 10만짜리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유리기판 관련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 유리기판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제가 올려드린 10만짜리 영상은 꼭 시청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가끔 가다가 제 그 영상 보시고 악플 다시는 분들 정말 간혹 계십니다. 제가 이 영상 하나 올리는데 영상 자료조사부터 시작해서요, 촬영하고 편집, 업로드까지 최소 한 6, 7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정말 장인 정신으로 만들고 있는데 악플보다는 응원의 메시지들 댓글에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지금 운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혼자 보기 아까운 자료나 또 시의성 있는 그런 뉴스 기사들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은 좀 뜨문뜨문 올려드리잖아요. 관련 섹터에 대한 짤막한 그런 코멘트나 브리핑도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통해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또는 댓글에 텔레그램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올려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리기판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분석에 앞서서요, 주식 투자 보조 프로그램 증시 전광판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증시 전광판 보시면 오늘 장기 테마에 1등 테마가 로봇 관련 테마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등 테마가 유리기판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했었는데 지난 2월 달을 생각해보면 로봇 관련주와 같이 함께 올라갔었던 핫 테마가 또 유리기판이었잖아요. 이 유리기판 관련 테마가 오후장부터 종목들이 좀 두드러지게 오름세가 나타나더라고요. 자, 이러한 유리기판 관련 섹터들 제가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쭉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필옵틱스가 두 자릿수 10%대 이상 상승률 보여줬고요. 바로 밑에 이어서 소재 관련 기업인 YC캠 역시도 7%대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양봉으로 흐름 밀어 올려주는 모습들이 이렇게 대거 관측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이슈 때문인지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유리기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난번에는 삼성전자 관련 이슈가 유리기판 쪽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엔비디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엔비디아의 지금 현재 최우선 과제는 발열 문제 잡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연말쯤에 출시를 하기로 했었던 이 블랙웰이 발열 문제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이 엔비디아 쪽에서는 이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해서 액침 냉각, 액체 냉각 기술을 또 주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뉴스 기사에서는 반도체 기판과 칩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인터포저거든요. 이 인터포저에도 유리기판 기술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그런 이제 기술력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 역시도 이 유리 인터포저를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지난 4일 전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미 TSMC의 지금 기술력이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이러한 유리 인터포저를 개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기술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유리 인터포저를 잡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삼성전기 쪽에서도 유리기판 만들고 있죠. 삼성전기 역시도 지금 유리기판 시생산이 임박됐다라는 뉴스 기사까지 오늘 들려오게 됐는데 세종의 유리기판 시생산 파일럿 라인 가동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까지 오늘 한꺼번에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반등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관련 기업부터 3위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 기업은 YC캠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YC캠은 소재 관련 기업입니다. YC캠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경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반도체 공정 재료 사업에 뛰어들면서 포터 공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여러 가지 그런 소재들을 개발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YC캠이 지난 2023년도경에 이미 유리기판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관련 핵심 소재 3종을 개발을 했었고요. 특히나 세계 최초로 반도체 애칭,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유리기판 균열을 보호해주는 특수 폴리머인 유리 코팅제도 개발하면서 제품 평가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쪽에서는 YC캠이 단연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YC캠이 이 외에도 어차피 본업 자체가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반도체 쪽 관련된 이슈들도 다시금 붙어주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HBM3부터 사용되는 차세대 스핀 코팅용 소재 역시도 지금 반도체 기업 양산 평가를 최종 통과하고 상업 생산에 착수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HBM 역시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HBM3 생산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독점적으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3 퀄 테스트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HBM3E부터 지금 통용되는 이런 코팅용 소재를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소재 관련 이슈들 당연히 이 YC캠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리기판과 HBM 이슈가 그럼 같이 붙어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YC캠의 흐름 어떤지 주식투자 보조 프로그램 통해서 같이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투자 보조 프로그램 보시면 이 장기 테마에서 오늘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게 YC캠이었는데요. YC캠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YC캠 관련된 내용들이 뜬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상단에 이 YC캠이 만들고 있는 소재들, 마스킹용 포토 소재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반도체 유리기판 핵심 소재 양산 및 공급을 지금 개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 기업이다 보니까 거진 개인 매수세로 움직임이 나오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일별 순매수 상세에서 보시다시피 개인 순매수세가 들어온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근래 26주 신고가 찍어주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금 거래량이 지금 붙어주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차트 점수가 87점입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트 점수가 80점 이상이면은 그래도 흐름 괜찮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 현재 시점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 자리예요. 최근에 조정 주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가 다시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는 시점이니까 골든 크로스만 나와주게 된다면 다시금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현재 구간이 눌림목에서 반등으로 지금 돌아가기 위한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접근하시더라도 전저점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 손절 라인 잡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YC캠도 중간 점검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유리기판 쪽에 있어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퓨롭틱스도 같이 함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롭틱스는
대표적으로 TGV라는 유리 관톡 전극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TGV 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유리기판에 그 전극을 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세한 홀을 뚫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홀을 뚫어주는 장비가 TGV 장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유리기판에 균열이 일지 않게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정밀도를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엔드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양산 라인의 출하까지 지금 할 수 있는 곳은 피롭틱스가 유일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유리기판 쪽에서는 가장 대장격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으로 비유를 해보면 SK 하이닉스의 TC 본더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곳이 한미반도체잖아요. 특히 지난해 SK 하이닉스도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한미반도체가 정말 상승세가 더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 한미반도체 격의 유리기판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유일한 경쟁 메이커로 거론이 되고 있는 곳이 독일의 LPKF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독일의 LPKF보다도 훨씬 더 수율과 스펙이 우세하기 때문에 피롭틱스가 신고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상용화를 앞두고 있을 때 설비 투자가 1, 2년 정도 선행이 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피롭틱스는 올해랑 내년이 승부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롭틱스가 유리기판 장비 쪽에서는 단연 좀 부각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 유리기판 레이저 절삭 장비 같은 경우에도 출하를 고객사와 논의 중에 있다는 그런 뉴스 기사들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장비 이름이 뭐냐면 싱귤레이션 장비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큰 유리기판을 작은 단위로 분리하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필수적인 그런 장비로 통한다고 하고요. 또 기존의 절단 방식보다도 훨씬 더 정밀하고 빠르게 유리기판들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불량률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롭틱스가 TGV 장비에서도 자체 개발한 그런 레이저 공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역시나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또 싱귤레이션 장비를 개발해서 이런 기술력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조정 줬었던 피롭틱스 역시도 주가 흐름 어떤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대 상승세가 나오면서 추세상으로 이제 반등으로 돌아가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이한 점은 오늘 시세에 있어서 외국인이 그에 앞서서 지금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입니다. 거기에다 기관 쪽에서도 보면요. 투신과 사모펀드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수급이 유입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메이저 수급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당연 피롭틱스의 주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 정보 보시면은 국내 최초로 이러한 TGV 장비를 출하하면서 유리기판 테마주로 엮여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점수가 최근에는 좀 떨어져 있었는데 오늘 기점으로 해서 95점으로 올라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까지 연이어서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21선 위에 캔들이 안착하게 되면서 단기선 자체가 이제 골든 크로스로 완전히 돌아가게 된다면 추세가 이제 돌아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본격적인 반등으로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현 시점에서 만약에 공략을 들어가신다 하시더라도 4만 원 구간 짧게 손절 구간 잡으시거나 내지는 비중 축소 구간으로 보시면서, 그러니까 오늘 뜬 캔들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뜬 캔들 기준으로 해서 시가 구간대도 안 그래도 4만 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이 4만 원 부근대 다시금 하방으로 이탈한다면은 조정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 줄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접근하실 때는 좀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서
조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1위 기업 공개에 앞서서 아직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입장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더보기란 또는 댓글에 텔레그램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올려놨으니까 링크 통해서 어차피 무료로 제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넘어오셔서 주식 관련된 정보들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위 기업은요, 캠트로닉스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퓨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의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기도 했었고 항상 대장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 많이 언급을 해서 2위 기업으로 꼽은 거고요. 자, 캠트로닉스 최근에 또 이슈도 잘 나타나고 있고요. 자, 캠트로닉스를 오늘 또 1위 기업으로 꼽은 이유, 바로 이 캠트로닉스가 삼성전기 쪽과 협업하고 있죠. 또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서 유리 인터포저 개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퓨롭틱스와 캠트로닉스가 합동 제안서를 삼성전자 쪽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의 협력 역시도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삼성전기 쪽에서 지난해 딱 이맘때쯤이었을 겁니다. 독일의 LPKF와 캠트로닉스 이렇게 같이 기술 협약을 체결을 해서요. 이 퓨롭틱스에 또 대적할 수 있는 TGV 장비 개발에 나섰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퓨롭틱스가 이 TGV 장비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우위에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캠트로닉스가 가지고 있는 또 기술들도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유리를 평평하게 평탄하게 만드는 TTV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 캠트로닉스 쪽에서요, 삼성전기 쪽에 이러한 TTV 기술을 토대로 만든 유리기판 패널 사이즈 시제품을 납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패널 사이즈의 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사이즈 확대도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종 그런 양상품의 공급이 2027년도를 지금 목표로 해서 제품 개발에 지금 계속 나서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캠트로닉스가 최근에는 J3라는 곳을 인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J3 같은 경우에는 초정밀도 평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TGV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J3의 또 기술력까지 더하게 된다면 역시나 향후 이런 TGV 장비 개발에 있어서도 당연히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캠트로닉스가 지금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해서 뭐 장비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OLED 쪽에서 두각을 보였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에 앞서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과 같이 협력 관계를 맺어오기도 했었고요. 이번에는 또 J3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사업까지도 지금 본격적으로 뛰어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J3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웨이퍼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공정 중에 불량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제 불량품을 재활용하는 게 그런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웨이퍼 재생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한 만큼 지금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 쪽 관련해서 올 하반기 경쯤이면 어느 정도 가격 반등이 좀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의 또 이구환신 그런 보조금 정책도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도체 쪽도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1위 기업으로 꼽아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트로닉스도 주식 투자 보조 프로그램 통해서 같이 함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 보시면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 역시도 뜨문뜨문 들어온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기관 수급이 지금 투신과 사모펀드 쪽에서 연이어서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퓨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상 좀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흐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최근 움직임 보시면 차트 점수 95점입니다.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도 그렇게 오늘 구간에서 골든크로스 구간 나타나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도 근래 들어서 다시금 붙어주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28,000원에서 29,000원 구간대만 돌파가 제대로 나와주게 된다면요, 지난해 전고점 구간대까지도
추가적인 움직임 노려볼 수 있는 구간대에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28,000원에서 29,000원 넘어서게 된다 했을 때 월봉 흐름 보시면서 추가적인 흐름들 기대해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캠트로넥스를 짧게 대응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뜬 캔들 역시 기준으로 해서 시가 구간대가 24,500원 구간대거든요.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 축소 내지는 매도했다가 재공략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지는 전 이 매물대 구간이 있죠. 28,000원 구간대 돌파하면 돌파 매매로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캠트로닉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주들 중간 점검 도와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리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전략들 참고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